121번 보면 여기서부터 주절이고 여기 명사가 있으니까 여기는 전치사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전치사. 보기를 보니까 다 전치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이 투게더 위드는 커플드 위드죠. 어롱 위드. 그냥 as well as야. 뭐뭐뿐만 아니라라는 뜻이죠. 뭐뭐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C번의 as well as 같은 경우는 뭐 두 가지가 있어요. 뭐 동등 비교일 수도 있겠죠. A만큼 그만큼 잘, 그치? 뭐 잘한다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A하고 B가 있어서 A뿐만 아니라 B도 이런 뜻일 수도 있고, 그치? 아무튼 전치사 취급하니까 A뿐만 아니라 B도라고 할 때에도 그래서 이렇게 A하고 B 병렬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C는 병렬 구조가 없고 자, 그럼 B하고 D하고 그치? 뭐 A, B, D 요거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다 전치사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제 앞뒤 관계를 봐야 될 것 같아. 연료의 높은 가격. 그러니까 연료의 가격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커스터머는 더 적게 사고 더 효율적인 차를 산다. 가격이 올라가서 더 적고 효율적인 차를 산다면 인과관계죠. 그죠? 인과를 나타내는 전치사 D번.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22번은 이 메디칼 클리닉이 이 오피셜을 뭐 하고 있을까요? 라고 했어요. 여기 그런 동사 자리네요. 그죠? 지금 목적어가 나와 있죠? 목적어, 명사가 나와 있고요. 그럼 D는 안 되죠. 수동태잖아. 4형식, 5형식 동사가 아니면 수동태는 완전한 문장이야. 그래서 명사를 쓰고 싶으면 전치사를 끼고 써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A, B, C가 있는데 하나는 is, 하나는 were. 현재 진행, 과거 진행, 현재 완료. C번은. 그치? 자, 어, 그러면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현재라고 할게. 그러면 현재 진행은 언제 쓰냐? 그냥 is ing라고 쓸게요. is ing. 얘는 현재 진행은 언제 쓰냐면 조금 전 과거부터 조금 후 미래까지가 현재 진행이야. 현재 진행은. 그러니까 지금 날씨가 어때? 라고 했을 때, 비 오고 있어. 이러죠. 조금 전에도 비가 왔고 내 말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비는 오고 있겠죠. 그죠? 그치? 그래서 현재 진행은 첫째, 조금 전 과거부터 조금 후 미래까지. 두 번째, 확정된 미래. 확정된 미래는 현재 진행을 씁니다. 요거 끝나고 나서 어디 갈 거니? 남자친구랑 영화 보러 갈 거니? 약속해 다 했고 티켓 다 끊어놨지? 이거 확정된 미래잖아. 그럼 현재 진행 써야 되는 거야. 뭐 이거 이제 뭐 왕래 발착 동사는 어? 어, 저기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낼 때에는 현재 진행을 쓴다.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확정된 미래면은 무조건 현재 진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파티를 열 거야. 그래서 짜장면하고 탕수육하고 뭐 팔보채하고를 시켰어. 그럼 파티 오는 거는 뭐예요? 확정된 미래잖아. 그러니까 짜장면도 시키고 뭐 음식들을 다 시켰을 거 아니야. 그치? 그것도 현재 진행 써야 되는 거야. 확정된 미래는. 근데 독해할 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현재 진행은 트렌드입니다. 트렌드가 발생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모여들게 되겠죠. 그죠? increasingly 또는 more and more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현재 진행을 쓰면 SAT에서 이제 잘 나오는 문법 중에 하나죠. 그러면 과거 진행은 뭐냐? was ing라고 쓸게요. 똑같아. 과거 진행도 현재 진행이랑 똑같습니다. 조금 전 과거부터 조금 후 과거까지야. 그치? 그리고 뭐 과거 시점에서도 과거 시점에서 봤을 때
그저 확정된 미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도 이제 진행형을 쓰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좀 구분하기가 좀 어렵고. 자, 그러면 이제 현재 완료는 언제 쓰느냐? 현재 완료는 그냥 간단하게만 쓸게요. 자, 여기 현재가 있으면 현재 전의 일이 현재 어떤지야. 얘가 그냥 have pp라고 쓸게요. 현재 완료야. 그러니까 과거에 현재 전에 언제 일어났는지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지금 어떤지야. 그게 현재 완료죠. 그럼 미래 완료는 뭐야? 미래 완료는 미래면 미래 전의 일이 미래 어떤지야. 이게 미래부 PP겠죠. 간단하죠? 그럼 과거 완료는 뭐니? 이거 과거면 과거 전의 일이 과거에 어떤지야. 이게 과거 완료가 되겠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는 지금의 이야기야. 지금의 이야기. 그런데 우리가 요렇게만 해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현재 완료는 지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살표를 요렇게 껐잖아요. 그치? 과거에 일어난 시점, 점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과거 시제 쓰면 돼요. 그런데 현재 완료는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죠. 그치? 기간이죠. 과거 전의 일이 과거에 현재 전의 일이 현재 어떤지니까 기간을 나타내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런 기간의 표현이다. 완료 시제는 기간의 표현이다. 이렇게도 설명이 가능하겠네요. 그죠? 음. 자, 그러면 뭘 나타내는지 시점 부사가 있겠죠. 지난 10년간 이상. 그러니까 더 past, 과거잖아. 지난 얼마간 또는 더 last, 지난 얼마간. 또는 얼마 이상에서 오버가 붙을 수도 있고. 아까 우리가 현재 완료는 현재면 현재 전의 일이 현재 어떤지죠. 근데 요 표현은 뭐야? 지난 얼마간이니까 요렇게 화살표가 요렇게 가죠. 그쵸? 아무튼 얘도 기간의 표현이라는 얘기야. 기간의 표현이니까 완료 시제를 써야 된다. 그래서 정답 10번이고, 현재 완료는 지금의 이야기예요. 현재 전의 일이 지금 어떤지야. 그래서 얘가 고용했다. 얘를 고용했다는 거죠. 뭐, 오피셔는 뭐 그냥 요원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모든 보안, 안전, 필요를 위한 그런 요원을 고용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드라이버가 세 개의 뭐를 했대요. 그치? 그러니까 또는 세 번의 뭐를 했겠죠. 뭐 하려고 했냐면 투부정사 놓치면 안 되죠. 배달하려고 그 패키지를 배달하려고 세 번 뭘 했을까? 뭐 하기 전에 그것은 이제 패키지겠죠. 우리 웨어하우스 보관소 창고로.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뭘 받을 게 있어. 근데 내가 없으면 이 딜리버리 드라이버가 왔다가 그치? 갔다가 또 왔다 갔다 세 번을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패키지를 배달하기 위해서 드라이버가 한 건 뭘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세 번의 경험을 할까? 할 것이다. 세 번의 목표를 할 것이다. 퍼슛. 세 번의 추구를 할 것이다. 세 번의 시도를 할 것이다. 시도, 그치? A번. 다음에 이제 투부정사와 연결 가능한, 그치? 명사도 A번이죠. 그치? 뭐뭐 하려는 시도. 그래서 make an attempt가 뭔가를 시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콜로케이션으로.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몰라도 우리가 이제 최선을 다해야겠죠. 몰라도. 이게 원래는 뭐 이렇게 목적어니까 이렇게 풀었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이게 이루어졌다거든요. 이루어질 것이다. will be made. 뭐가 이루어질까? 패키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뭐가 이루어질 것이냐. 이렇게 이제 수동태로 바꿔서 생각을 했죠. 그러면 세 번의 추구, 목표, 경험, 시도. 그러면 A번이죠. 이렇게 풀어도 A번, 저렇게 풀어도 A번이네요. 우리는 축하했어요. 모든 고용인들을, 요까지 끊을게요. 고용인들을 축하했고요. 그리고 그들의 대어 블랭크한 노력이죠. 노력이. 그래서 이렇게 소유격이 있으면 그냥 후주로 바꿔 쓸 수 있다고. 후주.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소유격 플러스 접속사가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되거든? 그래서 콤마 찍고 후주, 요렇게 된 거예요. 후주 블랭크 이포트, 요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후주가 나오면 어떻게 읽을 건가가 아니라 얘가 복수니까 그냥 there라고 읽으면 돼요. 고용인들을 직원들을 축하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블랭크한 노력을 그냥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들이 블랭크한 노력을. 그러면 노력을 꾸며줘야 되잖아요. 요렇게. 그럼 여기는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면 제일 좋겠죠. 형용사처럼 보이는 건 B번이죠. 그치? 그리고 지금 여기 형용사 블랭크가 나왔습니다. 형용사는 이 명사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준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노력이라고 했어. 그쵸? 그러면 이 노력에 대한 가치 판단을 이 컬렉티브라고 썼기 때문에 컬렉티브가 그 다음에 프로세스 돼야 돼요. 왜 컬렉티브라는 가치 판단을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해줘야겠죠. 그럼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건 다 컬렉티브 얘기여야 되는 거야. 그렇게 가치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무튼 리절트 E는 결과죠. 그 결과 폐기물 처리에서 뭐 20% 감소가 있었다. 이런 얘기고요. 음? 자, 125번은 좀 별표하고요. 문제풀이는 좀 쉬운데 설명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일단 여기 동사가 나와 있죠. will be라고. 그런데 또 동사가 나와 있죠. 또 동사가 있으면 모두 필요해요. 접속사도 필요해요. 이게 기본이잖아. 그치? 그래서 접속사가 아닌 거 지워야죠. 그치? 접속사가 아니고 소투도 조금 이따 설명할게. 그리고 문장이 끝나고 나서의 얘 how는 명사절 접속사거든. 그럼 명사 충돌이야. 앞이랑 뒤가. 그치? 그래서 how도 안 되고. 그럼 정답 B. 이건 좀 쉽게 풀었어요. 그죠? 요렇게 문제는 쉽게 푸는데 이제 좀 어려워. 이게 왜 어렵냐면 해석해 볼게요. 이 웹사이트가 will be 이용 가능하게 될 거래. 온라인으로, 온라인은 부사죠.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하게 될 거래. 우리가 오가나이징하고 카탈로징 하면,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목록을 작성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카테고리화하고 그리고 오가나이징 뭐 이렇게 뭐라고 할까? 뭐 정리 같은 거 하는 거죠. 잘 정리가 끝나면 이용 가능한 거죠. 그쵸? 끝난 이후에 애프터가 제일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애프터가 없어. 그쵸? 어. 두 번째, 시제를 볼게요. 자, 먼저 have finished 한 다음에 will be available 해야 되거든? 그럼 finish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잖아. 얘도 미래지만 얘도 미래로 써야 되잖아. 그치? 그런데 왜 현재 완료로 썼을까? 내용상은 미래잖아. 내용상은. 그쵸? 내용상은 미래를 써야 되는데 왜 현재 완료를 썼을까? 이게 중요해. 이게 이제 좀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고 잘 안 보입니다. 어, 때나 때, 시간이죠. 시간 또는 조건을 나타내는 때면은 뭐 기본적으로 when도 있고 as soon as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뭐 다 때죠. 그죠? 다 때죠.
그 조건은 뭐 if 뭐 이런 것들이 조건이겠죠. 이런 부사절에서는 때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시제대용이 일어납니다. 이 시제대용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미래는 현재로 써야 돼. 그리고 미래 완료는 현재 완료로 써야 돼요. 짜증나죠, 그죠? 그래서 꽤 유명한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때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시제 대용이 일어나는 거야. 명사절에서나 형용사절에서는 시제 대용이 안 일어납니다. 부사절에서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만약 당신이 comes 온다면 I will be happy 행복할 거다. 그쵸? 여기 오지 않았잖아. 내용상은 미래지만 현재를 쓴단 말이야. 또, 또 뭐를 할까? 그럼 이거 볼게. Do you know? 너는 압니까? 언제 그가 will come 쓸까요? comes 쓸까요? when이니까 시간 부사절이니까 comes 써야지. 이러면 안 돼요. no를 썼잖아. 그럼 얘는 뭐야? 명사절 접속사야. 동사 썼으면 명사 써야 되잖아. 그쵸? 명사절 접속사에서는 미래 시제 써야죠. 한 번 더 해볼까? Do you know? 어, 뭐, can you tell me? Can you tell me the time when he will come 쓸까요? 아니면 comes 쓸까요? 얘도 시- 앞에 선행사 time을 꾸며주는 관계부사야. 부사절 접속사가 아니야. 그래서 will come 써야 돼요. 그러니까 부사절에서만 시제 대용이 일어난다는 거죠. 좀 어려운 개념이죠? 그치? 잘 안 보여. 그치? 그래서 읽으면서, 예를 들어서, I will finished. 나는 will 마칠 거다. 그 임무를 마칠 거다. by the time. 뭐뭐 할 때까지. 그가 will come 쓸까요? comes 쓸까요? will have come 쓸까요? will have come 쓸까? 아니면은 has come을 쓸까요? 얘는 시간부사절이죠. 뭐뭐 할 때까지 그 일을 마칠 것이다. 그러면 미래 완료는 현재 완료로 써야 되기 때문에 has come이라고 써야 되는 거야. 요거 잠깐 필기를 해두세요. 그리고 좀 어렵게 나오면 뭐 정답은 B번부터 설명을 할게. 이게 once가 부사절 접속사로 쓰이면 이제 요렇게 쓰이는 경우가 있어. 요렇게 쓰이는 경우가 있고 주어 동사 이렇게 쓰고 once 주어 동사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맨 앞에 once가 있으면 일단 뭐뭐 하면 이란 뜻이고요. 근데 그냥 when이야, when. when. 똑같은 거야. 뭐뭐 할 때죠. 근데 얘는 그냥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 요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부드러워요. 맨 앞에 있으면 일단 뭐뭐 하면, 요렇게, 문장 끝나고 once 부사절이 나오면 뭐뭐 할 때, 요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무튼, 지금도 이제 once가 중간에 나와 있는 거죠. 그 시간 부사절이란 말이야. 그래서, 미래 완료를 현재 완료로 쓴 거다. 요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10번은 별표를 해도 좀 어렵게 나오면 나올 수 있거든요. 요런 게 있어요. just as, 주어 동사, so to, 주어 동사, 요렇게 써도 되고요. 선택적 도치가 일어나.
요렇게 동사 주어 써도 되고. 자, 이때 just가 생략 가능하고요. 이때 to가 생략 가능해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구문을 외워요. as, so 구문이라고 외웁니다. as, so 구문. 뭐뭐 하듯이 마찬가지로 뭐뭐 하다. 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선택적, 여기 주어 동사를 쓰고 여기 동사 주어, 이렇게 보통 이제 도치를 합니다. 도치 안 해도 돼요. 그럼 이 동사는 이 동사에 맞춰서 잘 써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줄게. 예를 들어서 just as, 여기서 just는 생략 가능하고요. 녹이 갉아먹듯이 it's 철을 갉아먹듯이 마찬가지로 so to도 생략 가능하고 다음에 care 근심이 it's 갉아먹는다 마음 심장을 갉아먹는다 그치? 근심하면은 마음을 갉아먹는다 이거 이렇게 써도 되지만 여기서 이렇게 써도 돼요 does care it 이렇게 써도 된다고 이렇게 도치 동사주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it라는 게 it인데 더즈 it이잖아. 그래서 더즈가 앞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뭐 하듯이 마찬가지로 뭐뭐 하다 그래서 as so 구문에서 도치가 일어났을 때 요런 거 이때 더즈 쓰는 거 뭐 요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음. 뭐 이제 뭐 잘 나오지는 않지만 나오면 되게 이것도 독해할 때도 잘 나오는 구문이야. 그래서 놓치면 안 돼. 이거를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그냥 as so 구문이라고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앞에 just as가 있으면 so to도 충분히 쓸만하겠죠. 그치? 뭐 내용은 안 맞겠지만 여기까지 또 필기하고요. 만약에 이게 독해로 나왔다면 이제 이런 것도 알아야 돼. 요렇게 끊어서 앞이 비유야. 뒤가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통한 요지 제시죠. 그래서 앞에 있는 말은 주제나 이런 데 절대 답으로 나올 수 없어요. 비유는 절대 주제가 될 수 없습니다. 뒤를 강조하는 거예요. 알았죠? 참고로 알아두고. 자, 126번은 별표하세요. 좀 필기할 게 있습니다. 어디다 갈까? 여기다 갈게요. 어,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우리가 주어가 나오고, make나 find가 나옵니다. 얘네들이 오형식으로 쓰였을 때거든요.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격 보어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목적격 보어는 무조건 명사나 형용사가 나와야 돼요. 그죠? 명사가 나오면 목적어랑 무조건 동격이어야 되고요. 맞죠? 어, 좀 필기를 이렇게 해줄까? 보어는 무조건 명사나 형용사가 나와야 됩니다. 보어는. 그런데 명사가 나오면 목적어랑 동격이어야 돼. 명사 동격이면 뭐 해야 돼? 수일치해야 된다 그랬죠? 저번 시간에 한 거고. 두 가지 패턴으로 가볼게. 주어가 나오고 make나 뭐 make, find만 알면 됩니다. 뭐 think, believe 이런 거는 몰라도 돼요.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격 보어가 나옵니다. 자, 두 가지 패턴으로 설명해요. 자, 목적어는 명사 자리죠. 다시요. 목적어는 명사 자리란 말이야. 그치? 그런데 명사 자리니까 뭐도 올 수 있는 거야? 투부정사도 올 수 있어요. 대절도 올 수 있어요. 동명사도 올 수 있어요. 그쵸? 명사 자리니까. 그런데 얘네들이 오면 뒤로 빠집니다.
목적어 뒤로 빠져요. 여기 빠집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 목적어가 is로 대체가 돼요. 동명사는 이게 원래 준동사가 투부정사뿐이 없었어. 근데 투부정사가 한계가 좀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전치사 뒤에 못 쓴다든지 뭐 이런 한계가 있어서 좀 보완해 주기 위해서 분사, 동명사 이런 게 나온 거기 때문에 좋은 놈이야. 그래서 뒤로 잘 안 뺍니다. 뺄 때도 있습니다. 뺄 때도 있지만 뒤로는 잘 안 뺀다. 동명사인 경우에는. 네, 참고로 알아두고 시험 문제는 동명사 안 나와요. 투부정사나 대절만 나옵니다. 이렇게 뒤로 목적격 보호 뒤로 후치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명사가 있는데 보라색으로 쓸게요. 명사가 있는데 여기 수식어구가 있는 거야. 명사를 설명해주는 수식어구가 있어요. 그럼 명사가 좀 길 수 있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통째로 또 뒤로 갑니다. 이렇게 뒤로 가요. 그런데 이수로 대체가 안 됩니다. 이럴 때에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make나 find 다음에 it을 쓸 건지 안 쓸 건지는 뒤에 to 부정사나 대절의 유무로 판단하면 되는 거야. 간단하죠? 그러니까 뒤에 투부정사가 있으면 이수로 대체가 되니까 투부정사나 대절이 있으면 그러니까 투부정사나 대절이 있으면 make나 find 다음에 it을 쓰면 되는 거야. 뒤에 투부정사나 대절이 없으면 make나 find 다음에 it을 쓰면 안 됩니다. 이걸 이제 make passible형이라고 하는데 좀 어려우니까 예문을 하나 들어볼게요. 랭귀지, 언어는 make, 만듭니다. change, 변화를, 사고라고 할까? 그러니까 생각의 변화를 possible, 가능하게 만듭니다. 아무튼 얘도 수식어구가 이렇게 붙어 있죠.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language, make, 그냥 possible. 그러니까 make 다음에 형용사 나오고 목적어 뒤로 가서 더 change 이렇게 쓸 수도 있다. of idea. 여기 S 붙일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도 바꿔 쓸 수 있어요. language, make, language S 붙이고 make, it을 썼어. if possible. 그럼 make 다음에 it을 쓰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대절이나 투부정사가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to change. 이때 change는 동사로 쓰인 거죠. ideas.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자, 요건 되게 중요한 개념이니까 필기를 잘 해 두세요. 이게 그 유명한 가목, 진목 들어봤죠? 자, 그럼 문제로 다시 올라갑시다. find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it이 나왔죠? 그쵸? find 다음에 it이 나왔습니다. 그럼 뒤에 투부정사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죠? 투부정사 다음에 목적어는 앞으로 갈 수 있어요. 그 문법 실전 강의에서 목적어 앞으로 5가지 필기돼 있죠. 그쵸? 투부정사 뒤에 있는 목적어가 앞으로 갈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find가 나오고 it을 쓰고 다음에는 그럼 목적격 보호를 써야 되거든. 뒤에 이제 to use가 나와 있고요. 그럼 목적격 보호는 뭐냐? 얘 우리가 이제 써줄게. 얘가 가짜 목적어, 얘 진짜 목적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명칭은 몰라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목적격 보호로 명사나 형용사가 나올 수 있다 그랬죠?
그쵸? 명사가 나오면 얘랑 동격이라 그랬잖아. 근데 이시 가리키는 게 투부정사니까 얘랑 동격이어야 돼. 투부정사랑. 그러면 명사 아니면은 형용사 둘 중 하나 답이겠죠? 셋 중 하나. A하고 C는 명사잖아. 그치? 복수 명사냐, 단수 명사냐, 명사잖아. 그럼 컨비니언스하고 투유즈하고 동격이 될 수 있나? 동격이 아니죠. 사용하는 게 컨비니언스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컨비니언트하다 이거죠. 그치? 그래서 형용사. 정답 D번입니다. 127번은 여기서부터 주절이죠? 그쵸?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위에 보니까 또 동사가 있네요. 또 동사가 있으면 접속사가 필요하죠? 그쵸? 근데 부사 자리에 있으니까 부사절 접속사가 들어가면 됩니다. 부사절 접속사로 보이는 게 BCD 일단 보입니다. BCD. 자, 소댓부터 가볼게요. 뭐 이렇게 문 두에 쓰지는 않아요. 요렇게 하고 요렇게 가고 소댓.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콤마 찍고 쏘대 두 가지가 있어요.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겠죠. 이런 패턴으로 쓰고요. 자, 하나 위에 있는 것은 뭐뭐 하기 위해서야. 그래서 얘가 목적이죠. 목적. 콤마가 있으면 그래서야. 그래서 얘가 결과죠. 결과야. 근데 이게 왜 어렵냐 하면 이때 쏘가 생략 가능해요. 이때 댐만 생략 가능해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 이렇게 가다가 쏘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면 얘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읽어야 되는 거야. 두 번째, 콤마 있고 쏘대도 가능해. 쏘가 생략 가능하고 또는 대시 생략 가능해. 그러니까 이렇게 있고 콤마 찍고 대시 있고 주어 동사 완전한 문장이죠. 완전한 문장이 나오면 콤마 찍고 대 못 쓰는데 막 이러지 마세요. 그건 관계대명사일 때고 완전한 문장이면 얘는 그래서야. 얘는 위에서고. 그쵸? 좀 되게 헷갈리죠? 독해할 때가. 이렇게 이제 소댓은 부사절 접속사로 쓰이긴 합니다. 하지만 문두에 쓰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자, 다음은 웨더 한번 가볼게. 웨더. 얘도, 웨더. 웨더는 두 가지로 쓰이죠? 명사절 접속사로도 쓰이고, 부사절 접속사로도 쓰이죠? 명사절 접속사로 쓰이면 우리 전에도 했습니다. 불확실한 정보가 나온다 그랬죠? 그치? 우리가 명사절 접속사가 두 가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잖아요. 대시 있고, 다음에 if나 whether가 있는데, 대 다음에는 확실한 정보가 나오는 거고, 전에 했으니까 간단하게만 적기만 할게요. if나 whether 다음에는 불확실한 정보가 나온다 그랬어요. 생각나니? 응? 그래서 의심하다가 두 가지가 있잖아. 서스펙트가 있고, 다웃이 있는데, 이 둘은 정확하게 반대말이란 말이야. 서스펙트는 맞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대절을 받고, 다웃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if나 whether를 쓰죠. 그래서 해석이 중요하죠. 뭐뭐가 아니라고 생각하다. doubt은 뭐뭐가 아니라고 생각하다고 앞부분에서 다 한 거야. 얘는 뭐뭐가 맞다고 생각하다.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I doubt if he loves her. 해석해봐. 나는 그가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읽어야 돼. 자, 아무튼 웨더가 명사절 접속사로 쓰이면 인지 아닌지고요. 부사절 접속사로 쓰이면 든지 간에 해석은.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명사절 접속사로 쓰였을 때는 whether 다음에 all not이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그런데 부사절 접속사로 쓰이면 whether 다음에 all not은 반드시 써야 돼. 그러면 whether가 부사절 접속사로 쓰면 all not이 있어야 돼. all not이 없죠? 그러면 C번은 정답 아니야. B번도 아니고 A는 접속사 아니니까 아니고. 그래서 정답 D 해석해 볼게요. 제한이 됐대. 그런데 그럭저럭 잘 끼워 맞췄대요. 그럼 반대잖아. 논리 반대죠. 논리 모순이죠. 논리 모순을 나타내는 건 do죠. even though, although, though. 그쵸? 그래서 정답은 D번. 뭐 해석을 해서 맞춰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직원들이 뭐 해야 되냐면, as 동그라미.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게, 뭐 이렇게 then이 나오면, 비교급의 성질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앞에 거 지우고 말이 돼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지금 여기는 동사를 쓰고 나서, 데이터가 목적어죠. 그치? 데이터를 뭐 할까? 라는 얘기야. 데이터를 뭐 할까? 그러면 우리가 잘 모르면 수동태로 빼볼게요. 데이터가 라고 쓰고 must be 이래도 되고 여기 자 ed 붙이면 되죠. ed 다 붙일게요. 데이터가 encrypted 됩니까? 장비가 갖추어집니까? 컴파일은 자료 따위를 모으다죠. 그치? 인도울스 하면은 뭐 원래 배서하다니까 승인하다, 지지하다 이런 뜻이고 컴포즈도 구성됩니까? 데이터가 모아지는 거야, 구성되는 거야? 데이터가 데이터가 구성되는 겁니까? 데이터는 쌓여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마켓 리서치 데이터가 쌓여지는 거죠. 자료를 모으다라는 뜻이잖아. 가능한 만큼, 그만큼 많은 데이터를 이렇게 했어요. 뭐 하기 전에? 계획하기 전에. 광고를 계획하기 전에 데이터를 구성해야 돼? 아니면 모아야 돼? 이 두 개가 이제 헷갈릴 수도 있겠죠. 그쵸? 어, 데이터를 구성하는 건가, 모으는 건가? 요렇게 해서 B 아니면 D로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그럼 뭔가를 하기 전에 데이터를 구성한다? 데이터를 모은다? 이렇게 했을 때 데이터는 모으는 거죠. 그치? 그래서 정답은 B번입니다. 데이터는 모으고 쌓이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데이터를 막 구성하는 느낌은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정답은 B번. 뭐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B를 쓸지 D를 쓸지. 자, 129번도 보면 여기서부터 주절이죠? 그쵸? 여기서부터 주절이고, 펄온 또 나왔네요. 날짜 따위가 어디에 해당하다라는 뜻이잖아. 그치? 그 동사가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부사절 접속사가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부사절 접속사 정답 D번이고요. 호는 우리가 주어 동사 요렇게 나가고 왜냐 하면 요렇게 해서 이 등위 접속사예요. 우리가 등위 접속사는 대표적인 게 and가 있잖아. 그쵸? 주어 동사. 그럼 얘를 A라 그러고 얘를 B라고 할게요. 그럼 이렇게는 안 쓰잖아. and B 그리고 A 이렇게는 안 쓰잖아요. 그쵸? 등위 접속사가 문두에 올 수가 없죠. 앞이랑 뒤를 대등하게 연결하니까 앞에 뭔가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독해적 허용이 일어날 수 있어요. 독해적으로 허용이 일어나. 독해적 허용이라고 하는데,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할게요. 됐죠? 그럼 A를 쓰고 점을 찍고 주어 동사, 요렇게. B, 요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 독해적 허용으로. 문법적으로는 틀렸고요. 알았죠? 그래서 왜냐면이란 뜻으로 등위 접속사 포가
요렇게 마침표 찍고 요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독해할 때 보면. 알았죠? 이때 포도 왜냐면 이거 등위 접속사예요. 알았죠? 어떤 부사절 접속사로 보이는 거는 정답 D번이다. 녹음을 정지를 시켜놨나 봐. 그치? 130번 별표하고요. 우리가 주어가 나오고 is가 나오고 형용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얘를 정의 유형이라고 했잖아. 정의 유형이 나오면 얘가 핵심어예요. 그리고 형용사만 쓰면 형용사는 가치 판단의 기준을 마련해 주는 거니까 이 주어에 대한 가치를 판단한 거야. 그 왜 그런 가치를 판단했는지, 왜 이런 형용사를 썼는지가 뭐 해야 돼요? 이유를 밝혀야 돼. 그러니까 이 주어에 대한 가치 판단으로 어떤 형용사를 썼으면 왜 그 형용사를 쓰게 됐는지를 프로세스 해야 돼. 설명해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쭉 설명을 해야겠죠. 두 번째, 주어가 나오고 is가 나오고 뭐 패턴은 똑같아요. 형용사, 명사가 나오든, 이거 얘랑 같은 거 아니야. 정의 유형에서. 그쵸? 아니면 형용사가 나오고 명사가 나오건 상관없이 이 명사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한 거야. 이 명사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 머티리얼 자료라는 건데 이 자료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판단했냐 이거야. 그쵸? 그러면 무조건 프로세스 해야 돼. 왜 이런 가치 판단을 했는지를 무조건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형용사 블랭크는 제일 쉬운 거야. 향상된 이라는 뜻은 뭐야? 상급, 고급, 페르시아어 가정을 위한 이런 자료는 그치? 자, 이 자료에 대한 가치 판단은 CD하고 DVD래요. 그러면 이 CD하고 DVD는 어떤 자료냐 이거야. 그쵸? 그 자료를 가치 판단을 했는데 가치 판단을 무조건 프로세스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CD하고 DVD만 나왔어. 그럼 뭔가 페르시아어 공부를 하는데 CD하고 DVD는 뭐냐 이거야. A번이죠? 보충의, 추가의 이런 뜻이잖아. 그치? 얘는 결과로 일어나는 퍼지스턴트는 끈질긴 거고 뭐 코퍼레이티브는 협조하는 거고. 그치? 그래서 정답 A번. 음?